출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학년도 모의유엔의 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2021학년도 모의유엔의 날 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된 황민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제 카메라를 좀 끄고 OT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모의유엔의 날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회의 절차에 대한 사항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PPT로 설명을 드린 뒤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던 워드 파일을 한번 보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번 의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OT 내용 중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유엔의 날은 유엔의 각국 대사 역할을 맡아 오늘날 국제 시사에 대해 토론과 협상, 결의안 작성 등을 통해 협상 및 발표 능력을 배양하는 교내 대회입니다. 저희 서울화믹중학교 모의유엔은 올해로 제5회 모의유엔의 날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의유엔의 날 역할 구성인데요. 사무국, 의장, 스태프, 대사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하시게 될 역할은 아래에 있는 대사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제외한 사무국, 의장, 스태프 역할은 저희 모의유엔 동아리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회의실에 보시면 앞에는 의장단이 앉게 될 거고요. 이쪽에서는 스태프들이 여러분의 회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장 내에 또 한 사람이 뒤에 앉게 될 건데요. 그분은 커미티 디렉터라고 사무국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회의실 내에서 회의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9시에 개회식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9시 반부터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이 되면 출석 호명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조연설을 한 뒤 발의나 사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발의나 사항이 없다면 발언자 목록을 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동안 이 두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발언자 목록을 열고 발의나 사항을 받고 그리고 회의가 끝나갈 때쯤이면 회의의 결론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결의안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폐회가 있습니다. 폐회는 5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석 호명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출석 호명은 의장이 가나다 순으로 국가명을 호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하였습니다. 또는 참석하였으며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라고 답변하시면서 명패를 머리 위로 높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였습니다와 참석하였으며 투표권을 행사합니다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실질적 투표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실질적 투표는 기권이 가능한 투표인데요. 참석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신 대사분들은 기권이 가능하고요. 참석하였으며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라고 답변하신 대사분들께서는 추후에 실질적 투표 진행 시 기권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기조연설 역시도 국가명 기준 가나다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배정된 국가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기조연설 순서를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조연설의 발언 시간은 60초이고요. 잔여 시간 활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의유엔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3인칭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은 모든 국가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의유엔의 날 전까지
이 기조연설을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발언 시간은 60초이고요. 잔여 시간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60초에 맞춰서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요. 처음 쓰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기조연설 예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예시는 필요하시다면 지금 캡처하셔도 됩니다. 이 기조연설은 전 국가의 파리협정 참여 의무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작성을 한 기조연설인데요. 먼저 기조연설의 첫 번째 부분은 의장단 예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사단 여러분, 본 대사는 미국 대사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아니라면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합니다. 등 의장단을 예우하는 멘트를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본 대사라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대사입니다 등의 1인칭 표현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봐주시면 국가의 현 상황 서술이 있는데요. 이 의제와 관련하여서 현재 국가의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 의제로 설명을 드리면 유엔 인권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동 노동력 착취 규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방안 논의가 의제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가 아동 노동을 얼마나 제재를 하고 있다든지 아동 노동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여기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넘어가 보면 이제 국가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회의에서 이 나라가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해 나갈 것인지, 이 나라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여기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 계획의 의제는 군사력 남용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이기 때문에 본 국가는 무기 폐기에 의해서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의 입장을 이곳에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기조연설에서도 역시 3인칭을 항상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이런 1인칭 표현이 아닌 본 대사, 본국, 본 대사 이런 표현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의 기조연설이 끝나면 의장이 발의나 사항을 먼저 받게 될 거고요. 발의나 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 발언자 목록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발언자 목록은 회의의 가장 주요한 진행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언자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발언자 목록에 등재되고자 하시는 대사분들께서는 명패를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면 명패를 들어서 희망하는 대사만 연단으로 나와 발언을 하는 형식입니다. 이 발언자 목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등재하여서 나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발언자 목록의 발언 시간은 90초이고요. 잔여 시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잔여 시간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요. 15초 미만이 남았다면 의장단에게 자동으로 양도됩니다. 그래서 대사님께서는 발언 시간이 15초 미만으로 남았기 때문에 의장단에게 자동으로 양도됩니다. 라고 의장이 말을 해줄 것이고요. 15초 이상 30초 미만인 경우에는 의장단에게 양도,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는 것이고요.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하면 의장이 몇 개의 질의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 3개까지 질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받겠습니다, 2개 받겠습니다, 3개 받겠습니다 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의장이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사가 질의를 받겠다고 말을 했다면
대한민국 대사님께 질의하실 대사분께서는 명패를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질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명패를 높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미국 대사가 질의를 하고 싶어 명패를 높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미국 대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일어나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질의를 할 때는 뭐입니까? 등의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가끔은 뭐입니까로 만드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본 대사는 이러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의문형 종결 어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여 시간이 30분 이상 남게 되면 의장단에게 양도, 타대사에게 양도,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타대사에게 양도가 30초 이상에서만 가능한 것인데요. 이것은 남은 발언 시간만큼 타대사가 연단에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초 동안 발언을 했다고 하면 잔여 시간은 40초가 되겠죠. 그러면 이 40초의 발언 시간을 다른 대사가 연단 앞에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의장이 대사님께서는 40초의 발언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40초의 발언 시간이 남으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타대사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타대사에게 양도한다고 답변을 하였으면 의장이 다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느 대사님께 양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양도할 대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로 발언자 목록에서 발언에서 이야기했던 그 국가를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도를 하면 그 발언을 했던 대사는 자리로 돌아가 착석을 하게 되고요. 양도를 받은 대사가 연단으로 나와서 발언을 이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발의나 사항이 있는데요. 발의나 사항은 대사가 의장에게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발언자 목록이 비게 되면 의장이 회의장 내 발의나 사항을 제기하실 대사분들께서는 명패를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발의나 사항을 제기할 것이 있다면 그때 명패를 높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대한민국 대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의나 사항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발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발의의 종류가 무엇이 있냐 하면은 중재회의, 비중재회의, 결의안 초안 소개, 결의안 소위 종료, 휴회, 해외 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항 역시도 명패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사항은 절차, 개인 편의, 문의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있다가 워드 파일에서 설명을 해드리게 될 거고요. 발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재회의에 대한 발의, 비중재회의에 대한 발의가 있는데요. 중재회의와 비중재회의는 모의위원회 날 동안 여러 번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재회의에 대한 발의는 발언권을 얻은 상태에서 국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발의를 할 때 목적, 소금 지속 시간, 개인당 발언 시간을 구체화하여 주셔야 합니다. 목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원활한 회의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회의를 발의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지속 시간 같은 경우에는 중재회의의 경우 최대 30분입니다. 그래서 뭐 20분, 25분, 30분 이런 식으로 발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개인당 발언 시간은 30초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5초 단위로 늘려서 발의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중재 회의에 대한 발의가 있는데요. 비중재 회의에 대한 발의는 회의장 내를 이동하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비중재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당 발언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요. 목적과 총 지속 시간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 간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총 지속 시간 20분간의 비중대 회의를 발의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재회의와 발언자 목록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언자 목록 같은 경우에는 연단으로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잔여 시간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재회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유로운 형태로 의견 공유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결의안 초안 소개, 결의안 토의 종류에 대한 발의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작성 절차를 알려드리게 될 건데요. 결의안 작성은 비중대 회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의안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중대 회의는 예외적으로 30분 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 동안 같은 의견을 공유하는 대사님들께서 모여서 결의안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대사분들께서는 당일날 아마 노트북 또는 태블릿이 준비물로 공지가 될 것이고요. 가져오신 노트북 또는 태블릿을 이 시간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의견을 공유하는 대사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노트북으로 결의안을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요. 결의안을 처음 작성하시는 것이라서 아마도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당일날 의장이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숙지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결의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최소 3분의 1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여서 결의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당 25명으로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8명 이상이 모여서 결의안을 작성하여 주셔야 이 결의안이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셔야겠습니다. 결의안 작성이 모두 완료되면 의장에게 결의안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장은 사무국에서 결의안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국에서 결의안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으면 다시 결의안을 작성하여 주셔야 하고요. 참석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결의안이 작성이 되어서 사무국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사무국에서 결의안을 인쇄하여서 모든 대사님께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제출하였던 국가들 중 한 국가가 결의안 초안 소개에 대한 발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결의안 초안 소개에 대한 발의는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 아래에 보시면 명료화에 대한 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명료화에 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결의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의안 초안 소개에 대한 발의가 통과가 돼서 결의안 초안에서 전문을 제외한 효력 조항을 낭독한 뒤에 이 명료화에 대한 사항을 받게 될 것이고요. 결의안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의장이 진행할 때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초안 소개에 대한 발의가 끝난다면 다시 한번 비중대 회의가 열릴 것이고요. 그 작성된 결의안에 대해서 대사님들께서 토의하시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결의안 토의 종류에 대한 발의가 제기가 될 것이고요. 이 발의가 통과가 된다면 바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표결 같은 경우에는 승인국이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하고요. 3분의 2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결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비준대회에서 결의안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휴회, 해외에 대한 발의가 있습니다. 휴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심시간 그리고 휴식 시간에 아마 발의를 하시게 될 것이고요. 발의하실 때는 목적 그리고 재집합 시간을 구체화하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심 식사를 목적으로 하는 12시 30분까지의 휴회에 대한 발의를 제기합니다. 라고 발의를 하여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나눠드린 워드 파일에도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점심시간이 12시 반이기 때문에 그대로 발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해외에 대한 발의 역시도 해외에 대한 발의를 제기합니다. 라고 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원래는 구체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뭐 목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냥 귀가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에 대한 발의를 제기합니다. 또는 의제에 대한 토의가 어느 정도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여서 해외에 대한 발의를 제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제 소개가 있는데요. 잠시 대사님들께 나눠드렸던 워드 파일을 보면서 정리를 해드린 뒤 의제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석 호명이 있고요. 국가명 기준 가나다 순서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참석할 구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라고 답변하였다면 실질적 투표 진행 시 기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당일날 늦게 참석을 하셨다면 회의장에 들어오신 뒤 쪽지로 자신의 참석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쪽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자 목록이 있는데요. 발언자 목록은 발언 시간이 90초이고요. 90초가 지나면 자리로 돌아가 채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대사가 필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연필을 들어서 발언자 목록에 오를 수 있습니다. 쪽지 전달로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 시간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질의에 대한 사항이 질의응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초 이상 남았을 시 질의를 받을 수 있고요. 타대사에게 양도는 30초 이상 남았을 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장단에게 양도는 남은 시간을 포기하는 것으로 15분 미만이 나왔다면 자동 양도됩니다. 의장단에게 양도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다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의장단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언이 끝난 다음에 자리로 돌아갈 때는 항상 의장이 자리로 돌아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이동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의장단에게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회의장 내에서 이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대회의, 비중대회의가 있고요. 중대회의는 발언권을 얻은 상태에서 국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형태이고요. 제한된 개인당 발언 시간, 통지훅 시간, 목적을 구체화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조건 발언권을 얻어야 하고 직접 대화는 금지됩니다. 모든 모의인 회의 중에서는 직접 대화는 금지가 되고요. 다만 쪽지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사님들께서 쪽지 전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직접 대화가 가능한 시간은 비중대 회의입니다. 회의장 내를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사를 찾아가서 의견을 교환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중대 회의 때는 이 블록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같은 의견을 나누고 있는 대사를 찾아가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결의안을 작성할 때도 블록별로 작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8명 이상의 블록을 이 비중대 회의 시간 동안 형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비중대 회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 말투가 허용됩니다. 다음으로는 발의나 사항이 있고요. 의장이 회의장 내 발의나 사항을 제기하실 대사분들께서는 명패를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실 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중재회의, 비중재회의에 대한 발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 총 지속 시간, 개인당 발언 시간, 비중재회의는 목적 총 지속 시간만을 구체화해 주시면 되고요. 발의를 한 다음에는 투표 절차를 통해서 이 발의를 통과할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투표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찬성하시는 대사분들께서는 명패를 높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명패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뭐 반대를 하신다고 하면 반대하시는 대사분들께서는 명패를 높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을 때 명패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사항이 비중재회의는 최대 20분이지만 결의안 작성을 목적으로 할 때는 30분 이상으로 한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의안 작성이 완료되면 결의안 초안 소개에 대한 발의를 제기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의안에 대한 토의가 완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 토의 종료에 대한 발의를 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의장 재량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의가 종료된다면 즉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회의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의에 대한 발의를 통해서 회의가 종료되게 될 것입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는 휴회에 대한 발의를 제기하여 주시면 되고요. 정해진 세션 타임에서 휴식 타임이 아닌 시간에 이런 휴회에 대한 발의를 제기하신다면 아마도 의장 권한으로 기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 안 드렸던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절차에 대한 사항은 의장단이 실수를 하였을 때, 회의 진행에 오류가 생겼을 때 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내가 보기에는 찬성이 12표였던 것 같은데 의장이 11표라고 했다. 그럴 때는 꼭 이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제기하셔서 그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 절차에 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쪽지 전달로도 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개인 편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회의장 온도나 스피커 소리 크기 등 회의 진행에 있어 개인 편의에 불편을 느낄 시에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발의나 사항을 받을 때 개인 편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회의장이 너무 좁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기를 하여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당일날 모든 대사님들께 아마도 물을 나눠드리게 될 거예요. 그 물을 다 마셨다면 이 개인 편의에 대한 사항에서 물을 보충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 부분이 발의나 사항에서 말씀하시기가 조금 그렇다고 하신다면 쪽지 전달을 이용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간에 화장실에 가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회의장을 벗어날 시에는 그 각 위원회실에 있는 스태프에게 명찰을 꼭 제출하고 가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의에 대한 사항인데요. 회의 전반에 관해 문의가 있을 시에 제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OT에서 한 내용들이 당일날은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쪽지 전달을 통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발의나 사항 때 문의에 대한 사항을 제기하여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투표 진행에 관한 부분인데요. 절차적 투표는 찬성 반대가 가능하고요. 실질적 투표는 찬성 반대 기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석 호명 당시에 참석하시며 투표권을 행사합니다라고 답변하신 대사분께서는 여기서 기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에 따라서 일반 다수, 절대 다수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반 다수는 2분의 1 초과 인원수가 찬성하여야 되고요. 절대 다수는 3분의 2가 초과가 찬성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13명 이상, 17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그날 참석이 어려우신 대사분이 있어서 24명이 참석하였다고 하면 이 숫자가 변경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날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명 투표가 있는데요. 그 절차적 투표 같은 경우에는 기권이 불가능하고 실질적 투표는 기권이 가능한데요. 기권하신다고 해서 찬성 반대 둘 다 안 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권하시는 대사분들께서는 명패를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꼭 명패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절차적 투표는 기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찬성 반대 중에 하나는 꼭 들어주셔야 하고요. 이 정족수가 맞지 않는다면 호명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호명 투표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 순서로 의장단이 국가를 호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사님들께서 한 분 한 분씩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상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모의위원회 날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최우수대사 3명, 그리고 우수대사 7명을 선정하여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수상 기준을 참고하여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회의 절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된 것 같고요. 의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 인권 이사회입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동 노동력 착취 규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방안 논의가 의제로 선정이 되었고요. 유엔 환경계획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 남용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이 의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변경한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신의 커뮤니티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OT가 끝난다면 대사별 위원회 국가 배정 명단을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혹시 자기가 커뮤니티를 잘못 알았다면 다시 커뮤니티를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엔 인권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동 노동력 착취 규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방안 논의이기 때문에 아동 노동을 구제할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동 노동력은 현대판 노예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논쟁의 그 토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군사력 남용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소주제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쟁 아니면 무기 사용, 무기 폐기 등 정말 여러 가지 소주제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한 주제로 국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사력 남용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으로 의제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 주제에 국한하지 마시고 그 다양한 소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받게 될 건데요. 질의를 받기에 앞서 말씀드린 쪽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사분들께서 사용하실 쪽지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왼쪽에는 자기 국가명을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공일 국가명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뭐 발언 장록 등재를 희망하여서 쪽지를 작성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의장단이라고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요. 물 보충할 것이라서 쪽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스태프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쪽지 전달 같은 경우에는 투표 절차 동안을 제외하고는 회의 중에 언제든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 쪽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통은 저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쪽지 전달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쪽지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신 뒤 이 위에 부분만 보이게 접어주시면 되고요. 어, 쪽지를 손에 들고 높게 들고 계신다면 스태프가 돌아다니면서 아마 이 쪽지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Q&A를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해주셔도 좋고요. 채팅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제에 관한 것도 괜찮고요. 회의 절차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할 내용을 전부 외워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대본을 등재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의유엔 회의에서 대본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청하신 내용을 연단에 가지고 올라가서 보고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조연설 역시도 동일하고요. 원고를 준비해 오신다면 그거를 보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조연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와 주셔야 하고요. 추후에 발언자 목록에서 발언을 하실 거는 당일날 와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필수적인 준비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기조연설 프린트한 것을 가져와 주셔야 하고요. 저희 오늘 교육 때 사용한 이 표준 의사진행 규칙 인쇄한 것을 가져와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필기구, 노트를 가져오셔야 추후에 발언자 목록에서 발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대답이 됐겠죠. 연설을 할 때 혹시라도 시간을 넘기게 되면 중간에 말하지 못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발언 시간이 모두 소진된다면 의장이 발언 시간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일단 자리로 돌아가서 착석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90초 내에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발언자 목록에 등재가 무제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등재하여 주셔서 발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언자 목록 시간이 90초라고 해서 전혀 그 90초라는 시간에 초점을 두실 필요가 없고요. 자기가 할 말이 조금이라고 있다면 10초, 20초든 꼭 연단 앞에 나와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트북이나 탭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 PC를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 결의안 작성을 할 때 이야기인데요. 결의안 작성을 할 때 주로 노트북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워드를 사용해서 결의안을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오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모의유엔 회의 중에는 전자기기 사용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의안 작성을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부모님이나 연락을 위한 전자기기를 잠시 허용해 드릴 것 같아요. 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 형성된 블록 내에서 한 명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라서 혹시나 없으시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있으신 분들은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1분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이라도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자적 투표와 실질적 투표는 각각 어떤 상황에 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로 중대회의, 비중대회의 이러한 발의에 대해서는 절차적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발의를 통과할 때는 기권이 불가능하고요. 실질적 투표 같은 경우에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 그러니까 이 결의안을 승인할 것인지 승인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투표에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블록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군요. 블록 같은 경우는 같은 의견을 나누고 있는 대사분들끼리 형성하는 것인데요. 뭐 비중대 회의 중에 아마 자연스럽게 블록이 형성이 될 겁니다. 같은 의견을 나눈 대사분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이 블록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같은 의견을 나눈 대사들끼리 결의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 블록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물이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오후 5시까지 결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종료됐나요? 아니면 연장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일날 아마 최대한 이 5시에 맞출 수 있도록 결의안 작성을 한 4시 전에는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5시
아니면 5시보다 조금 일찍 한 4시 50분쯤 회의가 종료가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 결의안을 대사님들께서 승인을 안 하셔, 3분의 2 이상이 안 하셔서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한 10분 정도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의안이 안 나온 채로 종료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의안이 회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침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의안이 통과가 된 뒤에 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점심시간 휴식 시간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잠시만요. 세션 타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공유해 드리는 것이 당일날 아마도 사용하게 될 세션, 즉 회기 시간표이고요.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개회식이 진행될 것이고요. 그날도 아마 간단하게 회의 절차에 대해서 기억을 다잡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9시 반부터 본격적인 회의가 2시간 동안 1회기가 진행이 되고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점심 식사는 3일 급식처럼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고기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12시 반부터 2시 15분까지 세션 2가 진행이 되고요. 2시 15분부터 2시 반까지는 휴식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때도 저희가 간식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세션 3가 진행이 되고요. 이 시간에는 아마 결의안 작성을 주로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4시 반부터 5시가 폐회식으로 잡혀 있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요 세션 타임은 당일날도 회의장에 붙어 있을 건데요. 지금 캡처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질문은 혹시 장소는 어딘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장소는 서울 삼육중학교입니다. 3학년 교실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당일날 아침 그 중학교 입구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출석을 확인하고 명찰을 나눠드리고 위원회실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3학년 교실 중에서 4곳이 선정되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활동에서 상 타면 생활기록부에 수상 기록이 입력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장이 교장쌤 이름으로 나갈 확률은 조금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영어 과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활동 내용에 대한 거는 작성이 될 수 있고요. 수상 기록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상은 아니기 때문에 어, 작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받을 때 대답하기 곤란하면 대답을 피할 수 있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좀 곤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추후에 쪽지 전달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자리에 돌아가서도 추가적인 자료 조사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연단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든지 곤란한 사항이 있다면 쪽지 전달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쪽지 전달은 어떻게 하고 누가 해주시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쪽지를 다 작성을 하셨다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어요. 작성하신 만큼 손에 손에 들어서 머리 위로 이렇게 들고 계시면 돼요. 굳이 카메라를 켜서 보여드리자면 쪽지를 작성하였다면 이렇게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스태프가 지나다니면서 이 쪽지를 수거할 것이고요. 거기 작성된 작가님께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뭐 스태프가 회의 중에 쪽지 전달을 못 보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스태프 조금 쳐다보고 있으면 아마 스태프도 알고 올 겁니다. 손을 조금 높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스태프가 확인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질문이 다 끝난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지만 회의 당일날 필요한 것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조연설은 꼭 작성을 해와 주셔야 합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기조연설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조연설 60초는 꼭 작성을 해와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추후 발언을 위한 노트와 필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필수이고요. 노트북도 결의안 작성을 위해서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과 스마트폰은 결의안 작성 시간을 이외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환 기타 자료, 예를 들면 통계 자료라든지 기사 등을 많이 가져오면 많이 가져올수록 아마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오늘 나눠드렸던 의사 진행 규칙 인쇄하여서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은 저희가 당일날 나눠드리기 때문에 꼭 오셔야 할 필요는 없고요. 자기 텀블러로 마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져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연설이나 발언 시간이 넘어가면 대장관님이 중간에 자르시나요? 네, 다릅니다. 발언 시간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이크 사용은 아마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원래는 발언 시간이 넘어가면 마이크를 꺼버리는데 이번에는 마이크 사용을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발언을 멈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일단 시간이 꽤 지났으므로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일단 회의 기록을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